이번 시간에는 위암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98%가 아데노칼시노마예요. 샘암종 선암이라고 하죠. 위암은 우리나라에서도 암 발생률 중 3위를 차지하고 40세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에게서 더 발생률이 높죠. 원인을 살펴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흡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원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균이 감염이 되면 위축성 위험의 발생을 높여서 감염자의 한 35에서 89%에게서 암이 발생을 하죠. 위암 발생 위험이 3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흡연은 바이타민 C의 혈중 농도를 낮추면서 발암물질인 질소아민, 디트로사민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만성위염, 위상결핍증, 악성빈혈, 위용종, 식이, 비만, 자가면역 관련 염증이 있습니다. 원인에서 첫 번째가 이제 식이 요인이 되는데 고염식품이나 질산염 화합물, 예를 들면 식품 처리제를 첨가했거나 염장식품, 젓갈류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공육류, 혼재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햄 같은 것. 그러한 종류를 장기간 섭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은 위 내의 미생물에 의해서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률이 한 50에서 80%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불에 태운 고기를 먹거나 알코올 섭취, 흡연 등이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죠. 유전적 요인, 위암의 한 10에서 15%가 가족력이 있고,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위암 환자는 형제자매 중에 위암 환자가 있는 경우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위암의 전암성 병변, 위 점막세포의 디스플라지아, 형성 이상이라고 하죠. 이 디스플라지아가 위암과 관련이 있는데 형성 이상이란 세포의 형태가 암세포와 비슷하지만 위 점막의 표층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죠. 특히 만성 위축성 위염은 위 점막의 구조가 파괴가 되어요. 그러면 점막의 깊이가 얇아져서 그 자리에서 장세포로 바뀌는 장상피 화생이 발생합니다. 장상피 화생이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라고 하죠. 이것이 지나면 형성 이상으로 변해서 위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에서도 형성 이상 발생과 관련하여서 위암 발병 위험도가 3배 정도 증가합니다. 위의 폴립에는 과다형성 폴립과 샘종 폴립이 있어요. 이 중에서 샘종 폴립은 고도의 하이퍼플라지아, 고도의 디스플라지아, 고도의 형성 이상을 동반하여서 위암의 전암성 병변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위산도가 떨어져서 세균이 증식되어 20년이 경과가 되면 위암 발병 위험도가 3배에서 5배 높아지죠. 위암의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위는 점막과 근육층, 그 다음에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막, 근육층, 장막. 국소 부위에서 시작해서 점차 점막 밑층까지 침범을 하는데 조기 위암은 암이 위의 점막 밑층까지 침범한 것을 조기 위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진행성 위암은 위의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샘암종은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에 발생하는 것으로 위암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얘기했죠. 절반 이상이 날문방, 엔트리움, 유문방과 날문부, 파이로릭 리전, 파일로릭 혹은 파이로릭이라고 하죠. 유문부에서 발생을 하고 예후는 폴리포이드보다 침윤성, 인필트레이팅이 나쁩니다. 침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을 파고드는 거죠. 위암의 병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림프선이나 혈액을 따라서 간, 폐, 난소, 복강으로 전이가 됩니다. 조기 위암은 수술 후 5년간 생존율이 약 90에서 95%인 반면에 주변 림프선으로 전이가 있거나 주변 조직으로 침범되어 있으면 약 30% 떨어지죠. 병변이 위의 상부, 특히 카디알 리전, 들문부 혹은 분문부라고 하는데 그곳에 위치할수록 예후가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이 늦게 느려지기 때문에 예후가 나쁘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위암의 병기 한번 보시죠. 스테이지 0부터 시작해서 1A, 1B, 그 다음에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기가 A하고 B로 나누죠. 그 다음에 스테이지 4, 4기에서는 지금 메타시스가 있는 거예요. 원격 전이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든지 이게 뭐예요? 림프 노드를 이제 침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1B를 보면은 자, 림프절을 침범을 했다라는 거는 꽤나 의의가 큰 거예요. 튜머의 사이즈가 1인데 림프절이 침범이 1이에요. 근데 스테이지 1B에서는 튜머의 크기가 크고 림프절 침범한, 그러니까 노듈에 침범한 거나 메타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스테이지 2에 보면은 튜머의 크기는 튜머의 사이즈는 이제 1.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즈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1cm가 되는 게 아닌데 일단 튜머 1이고 노듈, 림프절에 침범한 게 2개. 또 그 밑에 보면은 튜머의 사이즈가 2고 더 커졌죠. 림프절에 침범한 거는 하나. 튜머의 사이즈가 3인데 림프절에 침범한 거하고 메타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물론 갈수록 스테이지 병기가 밑으로 갈수록 치료율은 낮아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위암의 경우 약 80% 이상에게서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막연한 소화불량, 조기 포만감, 식욕부진, 오심, 피로, 상복부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죠. 환자는 궤양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하는데
주로 식후에 나타나고 제산제에 의해서 완화되지 않습니다. 증상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암이 위의 들문부 근처에서 발생한다면 초기에 식도를 침범하여서 환자는 연하곤란을 느낄 수가 있고, 날문부 근처에서 발생한다면 폐색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진행될수록 체중 감소와 종말증, 악액질이라고 해서 이제 카케시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넨스킨을 말하는 거예요. 깡 마른 상태죠. 위 점막에 병변이 침식이 되어서 만약에 얼서, 궤양이 발생하면 출혈로 인한 빈혈 증세가 나타납니다. 복부의 종양이 만져질 수도 있어요. 또 대변에서 잠열이 나타나는 경우는 위장관 출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위액 속에 젖산이 있고 락테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이 수치 LDH 수치가 높은 것을 암을 의심을 하죠. 그리고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아사이티스, 복수가 차거나 전이성 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진단은 가장 정확한 검사는 내시경 검사를 해서 거기에 의심이 되는 조직을 떼어내서 바이옵시, 조직 검사하는 겁니다. 전혈구 검사에서 빈혈이 나타나는 것은 위암의 징후일 수 있고, 또 종양 표지자 검사도 진단에 도움이 되죠. 상부 위장관 조영술, 초음파 혹은 복부 CT를 이용한 위장 촬영, MRI,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펫으로 병기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 병기는 수술 전 병기와 수술 후 병기가 비슷하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수술 후 병기예요. 수술 후 병기. 수술 후에 수술을 할 때 수술 전에 바이옵시를 띄어서 병기 스테이지를 판명을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잠정적인 거고요. 막상 수술을 해서 조직에 암이 있는 조직 전체를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조직 검사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 한 2주, 한 열흘 정도 되면 2주에서 열흘 정도 되면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옵니다. TNM이. 그래서 수술 후의 스테이지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투약은 위암에 대한 항암요법은 수술 전, 후, 수술이 불가능한 4기 진행성 암 환자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효과적인 항암제로는 5-FU라고 해서 5-플로로우라실, 미토마이신, 독소루비신 염산염 등이 대표적인 항암요법이에요. 여러 가지 항암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요법을 하죠. 진행성 위암 환자의 경우, 어드밴스드 가스트릭 C의 경우 수술 전후 항암제 치료와 함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위암의 재발 감소와 생존율 향상을 도모를 합니다. 또 말기 환자라도 일단 종양의 크기 축소를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보면 첫 번째가 내시경적 치료예요.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을 이용해서 위암을 절제하는 건데, 상부 위장관 내시경 점막 절제, 엔도스코픽 뮤코자 리젝션, EMR이라고 하죠. 위 절제와 수술 효과가 거의 유사하면서도 위를 보존할 수가 있고, 위 절제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모든 위암 환자에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응증은 위암이 튀어나온 모양에서 병변의 크기가 2cm 이하거나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 1cm 이하인 경우이고, 이거는 위에 점막층에서만 국한되어 있어야 해요. 조직검사에서 또한 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좋은 암이어야 합니다. 내시경 소견상 궤양 흔적이 없는 조기 위암이어야 하고, CT상에서 원격전이나 임파절전이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내시경 점막 절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 방법은 내시경하에서 병변 부위를 올가미, 와이어로 올가매고 고주파 전류를 흘려서 조직을 절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응증은 병변의 크기가 2cm보다 작지만 범위가 넓거나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 1cm 이상인 경우, 이럴 경우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 점막하 박리를 합니다.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자 디섹션, ESD라고 하죠. 진보된 방법이에요. EMR보다 내시경을 사용해서 위장막 혹은 점막하 병변을 박리해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병변이 점막층, 점막 근육층, 점막 하층에 국한이 되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시술 방법은 내시경하에서 병변 부위에 있는 점막층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융기시킨 후 나이프를 이용하여 병변 주위를 절개하고 점막 밑층을 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내시경적인 치료를 위한 간호는 시술 전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겠죠. 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출혈의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시술 전날 저녁 또는 내시경 당일 오전에 우측 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의치와 장신구 제거되죠. 시술 시간은 45에서 60분 정도 소요되고, 시술 후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성공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X선 검사를 촬영하고 병실로 올라옵니다. 시술 시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시술 후 어지러움, 졸림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낙상 등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시술 당일과 다음날 오전까지는 출혈 예방을 위해서 금식을 시행하고 정맥 수액요법을 제공해야겠죠. 그렇다면 출혈을 시사하는 여러 가지 사인, 흑색변, 토혈, 혈변 등이 관찰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